안녕하십니까. 2021년 1회 시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태양광 필기시험입니다. 네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운영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기 점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 점검에 대한 주기가 되겠네요. 주기, 점검 주기. 자, 첫째, 저압인 경우와 고압인 경우의 점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kW 이하인 경우와 3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1회 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2회 월. 그리고 고압인 경우는 300kW 초과하는 경우 500kW 300kW 이하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이하 500kW 이하, 700kW 이하, 그리고 1500kW 이하, 2000kW 이하, 2500kW 이하.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300kW는 1회 월, 500kW는 2회, 한 달에 2번, 3회, 4회, 5회, 6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 경계되는 용량에 대한 월 점검 주기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압이고 용량이 50kW를 초과하는 100kW, 50kW를 초과하는 100kW는 300kW니까 1회 맞습니다.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압 용량이 200kW를 초과하고 300kW 이하, 역시 1회죠. 1회인데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3번은 고압이고 용량이 500kW를 초과하고 600kW 이하, 700kW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3회죠. 그래서 3회 맞습니다. 그리고 고압이고 용량이 600kW를 초과하고 700kW 이하, 700kW 이하니까 3회죠. 3회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점검 주기 이 경계 용량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구분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서 발전 시설 용량이 3000kW 이하의 발전 사업 개시 신고, 사업 개시 신고는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kW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사업 개시 신고도 시도지사에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시도지사. 그래서 62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용 특성 측정 방법에 따른 용어 정의 중 다른 전원에서 보충 전력을 의미한다. 다른 전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백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백업해서 우리말로 예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백업 전력량, 다른 부분하고는 연계가 없겠죠. 그래서 백업 전력량이라고 확연히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의 전기 점검 항목 중 유관 점검 항목은 유관 점검 항목입니다. 유관 점검은 오감이 되겠죠.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이다. 자, 바람 확인한다. 맞습니다. 접지선의 손상, 접지선이 발열이 되었으면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운전 시 이상음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투입 저지 시한 타이머의 동작 시험, 타이머 동작 시험. 자, 기기, 시험용 기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기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고무장갑 사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연 고무장갑입니다. 절연 고무장갑에서 A종, B종, C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종은 DC 750V, AC 600V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B종은 3500V 전압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종은 7500V 전압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개폐기 개방 투입을 할 경우에 어때요? 전압 범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선 상태 배전용 지지물의 누설 전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전압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부에 근접하여 머리에 전기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모가 되겠죠. 안전모. 그래서 3번은 절연 고무 장갑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전 작업 시 역송전이 우려가 되는 선로나 기기, 단락 접지를 하는 경우에 역송전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전이 돼도 어때요? 다른 발전소에서 전력 송신이 있을 경우에 감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연 고무 장갑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 계획 시 고려 사항. 자, 점검 시 고려 사항은 점검 주기가 되겠습니다. 점검 주기를 어떻게 더 짧게 하느냐, 뭐에 따라서 시설 사용 기간, 설비에서 중요도, 고장 이력, 환경 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 부하의 상태,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시설은 더 짧게, 더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다. 고장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고장날 확률이 높겠죠. 환경 조건이 이 전기적 조건에 열악하다. 그러면은 더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고, 부하의 상태도 지금 부하의 상태가 전격 상태냐, 경부하냐, 또는 과부하가 걸렸냐, 뭐 이런 상태에 따라서도 점검 주기를 다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1번 환경 조건, 고장 이력, 부하의 종류. 3번 아니죠. 부하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설비의 중요도 맞습니다. 다음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에 따라서 외관 검사할 경우에 광원의 조도가 되겠습니다. 광원의 조도는 시험 광원의 조도는 1000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열, 부식, 균열이나 부식이나 이런 그 이상 상태, 기포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1000럭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작업 중 감전 방지 대책으로 틀리는 것은 첫째, 절연 고무 장갑을 착용을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절연 공구를 사용했다. 맞습니다. 절연 공구. 그래서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줄이고자 강우 시 작업 금지. 맞습니다. 작업 중 태양광 발전 모듈 표면에 차광막을 벗겼다. 차광막 자체가 이 개폐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폐기 역할을 해서 차광막을 씌운다가 개폐기의 오프와 연관이 있다. 벗긴다. 온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개폐기 전원을 투입을 한다. 말이 감전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따라서 독립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시험 항목을 찾으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버터의 시험 항목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그래서 조금 힘드신다 하더라도 인버터의 시험 항목 9 종목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구조시험, 두 번째 절연 성능시험, 세 번째 보호 기능시험, 네 번째 정상 특성시험, 다섯 번째 과도 응답 특성 시험, 여섯 번째 외부 사고 시험, 일곱 번째 내전기 환경 시험, 여덟 번째 내주위 환경 시험, 아홉 번째 전자기 적합성. 자, 여기서 출력측 단락 시험이 외부 사고 시험이 되겠습니다. 출력측 단락 시험, 그리고 부하 차단 시험.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으로 시험을 할 사항이다. 그래서 출력측 단락 시험은 독립형에서 시행을 하는 시험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동 기동 정지 시험은 정상 특성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 기동 정지 시험인데 이것은 계통 연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통 연계형 시험이다. 그럼 아니죠. 독립형 시험에서 단독 운전 방지 시험에서 단독 운전 방지 시험인데 역시 계통 연계형, 이것도 아니죠. 계통 연계형. 자,
교류 출력 시험, 교류 출력 전류 변형률 시험, 교류 출력 전류 변형률 시험 역시 계통 연계형이 되겠습니다. 계통 연계형에서 답은 1번이다. 자, 조금 복잡하고 암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부분 시험 항목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첫째 이 9가지 이 프레임은 꼭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문제에서 출력측 단락 시험과 부하 차단 시험은 계통 연계형과 독립형이 공통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꼬점 접속기 생소한 용어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기고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꼬점식은 플러그와 콘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아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꼬점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을 할 것. 자,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유럽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꼬전 후 이제 턴해서 락을 걸어주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로 같은 전압의 꼬점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이 하도록. 자, 같은 전압인 경우에서는 접속이 돼도 관계없죠. 전압이 같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른 전압의 꼬점 접속기는, 그래서 플러그는 그래서 서로 접속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사용을 할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변한 장소에 사용하는 꼬점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방수형 콘센트가 있죠. 근로자가 해당 꼬점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높은 시스템 전압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 모듈과 대지와의 전이차가 모듈의 열하를 가속시킴으로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PID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원어는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데 참고로 보시면은 전이에서 전이의 열화 이게 되겠습니다. 자,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쉽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직렬 저항이 감소하여 누설 전류가 증가한다. 직렬 저항이 아니라 병렬 저항이죠. 병렬 저항이 감소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저항, 이미터 면 저항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경과 경련에 따라서 이제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접촉의 불량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웨이프 저항이라든가 저항, 병렬 저항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저항은 연결이 될수록 병렬 저항은 감소해 버리죠. 그래서 N타입, P타입 태양광 발전 모듈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전압을 측정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개방전압은 모듈을 설치하고 모듈의 연결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번 보시면은, 각 스트링의 측정은 안정된 일사 강도를 얻을 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모듈 표면의 이물질, 먼지는 청소, 음영이나 이런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전압 측정 시 안전을 위하여 우천시나 흐린 날에 측정을 하면 안 되죠. 바로 감전이 되죠. 이건 감전 방지 대책에 어긋나죠. 대책에 위배된다. 우천시 작업 금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개방전압 측정 시 접촉함에 주 차단기를 반드시 차단하고 측정을 해야 된다. 주 차단기를 착장을 하고, 그래서 입력 개폐기 측에서 해당되는 스트링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의뢰의 유관 점검 시 점검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나사 풀림 여부. 그래서 유관 점검했으니까 이제 오감 점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상 점검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기 점검은 유관 점검 플러스 측정입니다. 정전 상태에서. 자, 나사 풀림 여부 맞습니다. 가대에서 태양전지 어레이 판 틀을 지지하는 지지대와 기초를 가대라고 하죠. 가대 부식, 녹 발생 맞습니다. 유리등 표면에 태양전지 표면의 강화 유리를 말합니다. 오염 파손. 그리고 절연장 측정,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죠. 그래서 정기 점검 사항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계측기구 및 표시장치. 표시장치의 설치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래서 각종 기기나 기기의 동작 여부 판단, 성능 점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량을 측정하고, 세 번째가 이제 홍보 목적도 있습니다. 홍보 목적. 시스템의 종합 성능 평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계측기구와 표시장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홍보 맞습니다. 시스템의 운전상태 감시 맞습니다. 시스템의 기기 또는 시스템의 종합평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생산된 전력 판매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력 생산량, 생산시간하고는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의 이상 표시 신호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에 라인 페이저 시퀀서 폴트 해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상의 순서가 폴트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역상이라고 합니다.
역상이 발생이 됐으니까 상해 전압을 확인 후 재운전이 아니라 상회전이죠. 상회전 확인 후 정상시 재가동. 상회전에서 상해 L1, L2, L3의 상이 그래서 역상이 걸렸다 이러면 상이 바뀌어져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회전을 확인을 하고 전압이 아니다. 상회전을 확인 후 재운전해야 된다. 1번이 맞습니다. 라인 인버터에서 동기 폴트, 동기가 맞지 않는다. 위상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통 위상이니까 주파수 관계죠. 점검 후 정상시 운전 이렇게 되겠죠. 라인 오버 볼티지 이것은 과전압입니다. 과전압. 개통 전압 확인 후 정상시 5분 후에 재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그라운드 폴트 접지 쪽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라운드 고장 부분 수리하고 접지 쪽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접지 고장이죠. 해서 접지장을 측정을 해서 확인 후에 재운전해서 7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접속함에 따라서 소형 접속함 외부 보호 등급 소형입니다. 소형은 3회로 이하, 자, 대형은 4회로 이상 되겠죠. 그래서 실내, 실외, 실내, 실외 등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규정부터 보면은 실내에서는 54, IP54, IP54. 그리고 대형은 IP20 이상. 그리고 IP 실외는 54 이상 해서 반복되는 문제고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P가 뭐냐? IP는 Ingress Protection입니다. Protection. 자, 국제 방진 방수 표준 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 해서 첫 번째에서 퍼스트 첫 번째 문자, 세컨드 문자 이것은 방진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수 등급으로서 9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54는 방진 등급 5등급, 방수 등급 4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등급별 표준이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소형이면 쪽입니다. 소형이니까 IP54 이상 실내든 54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번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유관 점검 사항 중 배전반 주회로 인입 인출부에 대한 점검 개소와 점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부싱, 레일 또는 스토퍼 변형 여부 확인. 레일과 스토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즘 문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굽이 붙어 있죠. 그게 스토프입니다. 그 레일 문이 움직이는 이 레일 가드 레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레일 스토퍼가 붙으면 뭔지는 몰라도 문에 해당이 되는다. 그래서 부싱에 대한 해당된 문제는 아니죠. 부싱은 외함을 가지고 있는 전력기기에 외부에서 고압이나 높은 전압을 연결하기 위해서 선이 이 기기의 외함 내부로 들어갈 때 외함과 고압 전력 케이블과의 절연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절연 어때요? 보호되는 이런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부싱이라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 방전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절연이 파괴가 됐을 경우에 코로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상음과 그리고 어때요? 적외선 빛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맞습니다. 3번 케이블 단말부, 접속부, 관통부의 접속부, 관통부 이런 부분은 어때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설치류 등의 침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케이블 단말부, 접속부, 관통부의 케이블 간에 마기판이 떨어져 있는지, 간격이 벌어지면 결국 설치류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0에 따라서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을 넘을 수 없는가? 10년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인 경우에는 3년, 풍력과 연료전지는 4년 이렇게 해서 그 시설에 따라서 10년까지 준비기간을 고시를 하고 넘을 수가 없고, 만약에 준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서 플러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같은 회차에 이제 플러그에 대한 문제가 중복돼서 출제가 되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그의 절연부의 균열, 파손, 탈색 등의 결함이 있는 부품은 교체해야 된다. 자, 다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맞습니다. 도체 소선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묶음 헤드나사를 사용할 경우에 납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납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항의 증가에 의한 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절연체의 탈색이나 접촉 면의 패임 등의 유관 점검을 하고 다른 부분의 탈색 부분, 열을 받았다는 얘기죠. 패인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거나 외부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정기적으로 각 도체의 조립품을 단자까지 점검하되 개별 도체 소선은 적절하게 수납되어야 하고 단자 부위는 단단하게 조여져서, 그래서 전기 저항이 증가되면은 안 된다. 만약에 증가가 된다면은 열이 발생해서 소선의 우려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7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안전관리 예방 업무가 아닌 것은 안전관리, 직접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안전관리 수행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직장, 작업장의 위험 방지, 안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작업 관련 훈련 교육, 맞죠? 이것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실행, 집행관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 이런 행정작업을 말하죠. 행정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원 업무가 되어서 이건 직접적인 안전관리 업무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안전장구, 보호구, 소화설비, 설치, 점검 이것도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죠. 이상으로 2021년 1회 시행 신재생 에너지 설비 기사 태양광 필기시험
네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운영에 대한 문제 풀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